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강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지금 현재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선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기관 투자자들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고 또 남은 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도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배트맨을 책임져 주실 김선윤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신선한 종목들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리딩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시장 리딩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 주에 위원님께서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따끔한 한마디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오늘도 역시나 기관들, 일주일 내내 기관들 흐름이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 23일이었나요? 네, 그 이후부터 해서 기관이 딱 하루 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피에서.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이후로는 외인들이 계속적인 조금 매수가 잡히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좀 꺼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오늘 요거를 좀 준비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랑 코스피 비교를 제가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밑에 이제 파란색 이제 라인이 네, 달러 인덱스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요 라인이 네, 코스피예요. 달러 인덱스가 안 좋은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코스피 지수가 저 꼭대기에 있고 약간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많이 보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급격하게 네, 이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요 빨간 라인이 코스피 라인인데 시장 자체가 좋게 상승하면서 네, 인덱스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요, 언제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방송을 처음 하는 7월 거의 첫째 주부터인가요? 둘째 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게 되면요, 달러의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 내 자본 자체가 해외로 조금 퍼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즘에 외인들이 매수세가 특히 코스피 쪽으로 강한 흐름이라는 거, 그 주된 요인이고,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미국 시장에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흥국 장세가 특히나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요즘에 국내 시장 어때요? 국내에서 홍콩 시끄럽죠. 홍콩의 아주 유명한 네, 외국계 뭐 기업들 어디로 온다고 합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미중 갈등에 조금 새우등이 터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제가 코스피를 막 3,000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3,000이고 사실 3,000을 볼 게 아니라 5,000도 봐야 돼요. 네. 너무 센가요? 근데 5,000 봐야 돼요. 코스피 5,000 봐야 되고요. 코스닥 2,000 봐야 돼요. 그게 현 시장의 그림이에요. 지금 조금 뭐 유럽 증시가 오늘 시장에 지금 현재 시장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당연히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 하락하고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 안 되세요? 해외 증시가 그간에 있어서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 영향이 크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미선물 하락 흐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외인들은 지금 국내 시장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은 지금 24일부터 해서요, 계속적인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있고 그 중심에 어떤 종목을 사고 있냐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외인들이요,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분들께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hun가국께서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올 건가요? 언제 들어오려고 이러죠? 언제 기관들은 매수세를 가담할 건가요? 언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오늘 제가 조금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가라. 좀 기관들 들어와라. 근데 오늘 외인 기관 들어와 주면서 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드디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바닥이면은 정말 사기 좋은 구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같아요. 내일 시장부터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다음 주는 빠를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시장부터는요,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 자체가 어떻게 강하게 매도가 아니라 강하게 매수 포지션 쪽으로 강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안 들어오면은 이거는 제가 이런 말 좀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국민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한 거예요. 들어와 줘야 돼요. 외인이 들어와 줬죠. 입성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따라라도 들어와야지. 서로 눈치 볼 시간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고 만족스러운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 방송 나와서 제가 원래 오픈방 자체가 30명밖에 안 됐어요.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130명 정도가 늘어나서 현재 17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들어오신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정말 열심히 했고 돈 많이 벌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수익도 좋았고요. 매일매일 친절하게도 해드렸고 계속 들어와 주세요. 그냥 뭐합니까? 들어와서 그냥 제가 공개방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방이고 들어오셔서 편하게 대화하시고 또 좋은 종목들 제가 올려드리니까 마음 편하게 또 매수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발 급등주 따라하지 마세요. 급등주 따라하는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아니에요. 제약주도 지금 힘 없어요. 그러니까 급등주 따라가는 순간 이제 물리는 시장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바닥에서 실적주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좋은 종목을 찾아냈는데 그 종목도 제가 아마 오픈방에서 또 공개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도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따끔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지금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유튜브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김선윤 멘토님 따라서 지금 들어갔던 종목들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다고 감사드린다는 인사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이 큰 종목이 2%가 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위원님과 함께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들 SK 하이닉스 지금 바닥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들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가 남아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럼 오늘 강의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종목을 보실 때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종목 선택을 하실 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얘는 가는데 얘는 안 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잘 갔는데 하이닉스는 안 갔어요. 근데 둘의 모습, 궁극적인 흐름은 결국 같아지거든요. 같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추천드릴 종목도 결국 얘는 엄청 잘 갔는데 얘는 안 가. 근데 오늘 움직임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요거를 좀 준비해봤는데 오늘 이런 업종들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보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그 시장 흐름에서 좀 바닥 라인에서 올라가는 거 잘 잡고 싶은데 사실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은 쉬워요. 삼성전자가 잘 가는데 왜 하이닉스가 안 갈까? 낸드 가격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사실.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결국 매출은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매출 오르는 거는 다들 알잖아요. 그러니 하이닉스를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모습이 나왔던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강의를 오늘 제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지난주에 제가 사실 강의를 하다가 종목 준비했던 실적주 종목들을 제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세 종목을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공개방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들 잠깐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사실 이 한국알코올을 준비했었어요. 한국알코올을 준비했었고, 그간에 뭐 많은 추천을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도 추천을 하기도 했었죠. 원체 좋으니까. 그리고 추천드리고 나서 요 날이었죠.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상승을 주는데 11%까지 올랐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닥에서 종목을 잡으시는데 요즘의 트렌드는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거예요. 실적 플러스 수급 플러스 박스권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 보자면 JNTC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JNTC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역시 실적주. 이거는 어제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가만히 금요일날 빠졌어요. 오히려 월요일도 별 움직임 없었습니다. 화요일 조용하다가 어제 6%대 급등 나고 오늘 한 1% 가까운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네. 실적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아직은 안 올랐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네. 요 같은 경우도 조만간 움직임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제가 비교 견적이라는 좀 표현을 해볼게요. 많이들 얘기 들으시죠? 비교 견적을 내는 거야. 이 주식을, 종목을. 그래서 비교 견적을 냈을 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싼 거 사려고 비교 견적 내시는 거 아니세요? 맞죠? 싼 거 사려고 하시잖아요. 그냥 누구보다 싼 거. 똑같은 업종인데 10,000원에 예를 들어서 살 바에 똑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6,000원이면은 손은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런데 주식이란 거는 상당히 오묘해요. 6,000원에 가만히 있는 주식은 같은 업종 내에 같은 좋은 실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갑니다. 왜요? 죽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살아서 팔딱팔딱 움직이는 거 막 그런 거 쫓아가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거를 가만둬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손이 눈보다 빨라. 그냥 올라간다. 그냥 생각하기 전에 손은 나가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후회합니다. 이미 종목은 샀어요. 불안감에 덜덜 떠신다는 거죠. 왜요? 그놈의 대장주가 뭐길래. 저는 대장주란 말 좋긴 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요? 대장주가 가겠지. 대장주가 가겠죠. 근데 대장주 사시면요. 처음엔 좋아요. 안 물릴 수도 있어요. 수익 날 수 있어요. 대장주 계속 따라가 보세요. 몇 번만 더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려버립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장주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주식하세요. 주식으로 단기간에 큰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 저 급등주 잘 안 했습니다. 90% 이상이 완전 바닥주 말씀드렸고요. 좋은 수익 다 냈습니다. 안전하게 한단 말이죠.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성장 수익은 동일하다. 그래서 업종 내 오르지 않은 종목 선별 필요한데 근데 이것도 안 사실 거예요? 2등주라고? 그렇진 않아요.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교하면 같은 업종인데 삼성전자 1등주, 하이닉스 2등주로 2등주가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업종의 대표주들의 차트 흐름은 거의 항상 병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차트를 여러분 보자면 이 두 회사의 뭐 차트가 크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쳐버렸네. 자, SK 하이닉스라고 검색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자 위에가 삼성전자고요. 아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흐름 자체는 업종이 같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근데 다만 최근의 흐름에서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바닥 라인 높여가면서 우상승하면서 튀는 모습이 이게 최근에 나와줬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라인을 따라본다면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있어서 하이닉스는 이 구간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줘야 돼 정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갑니다. 계속 횡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구간대,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못 갈 리가 있겠습니까? 간다는 거죠. 이 말이 결국 이거예요. 업종 내에 대표주들 차트 흐름은 항상 병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 굉장히 많아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또 하나, 업종 내 이제 다른 회사. 그다음 이번에는 같은 회사예요. 이름이 비슷한 애들이 많잖아요. 모스템 임플란트, 그렇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들 있죠. 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병행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볼게요. 그냥 넘어간 김에. 자,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차트가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려치고 나서 약간 이런 모습 보이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아차는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흐름을 조금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재밌어요. SK바이오팜, SK케미칼이 지분을 대다수 다 들고 있죠? 싹 다 들고 있죠? 네. 이슈에 의한 상승. 이런 포인트들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여기서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오상자이엘과 엑세스바이오를 제가 좀 볼게요. 오늘 실수가 많네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 텐데, 오상자이엘과 엑세스바이오는요, 진단 키트 관련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놓쳤다고 봐요. 자, 오상자이엘이 날짜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급등이 나왔던 둘 다 똑같은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 22일 날 상한가를 그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해요. 시즌이 잘 가고 있죠? 네, 마찬가지인데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횡보를 한 이후에 다시 오늘에서 좀 급등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7월 22일 말씀드렸어요. 종목 넘어갑니다. 자, 엑세스바이오로 가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7월 22일 날이 요 날입니다. 동그라미를 좀 쳐드리자면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똑같은 왜 진단키트인데 말레리아 진단키트 또 코로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다 만드는데 기술력 최강인데 왜 안 오르고 있지? 3일 뒤에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중심에 쓰고 오상자이엘이 대장주 느낌이었는데 얘가 대장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런 자리를 대해서 이런 종목들을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무조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이 관련된 실적이 바탕이 되느냐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진단키트를 통해서 실적이 나나요? 네, 납니다. 오상자이엘 납니다. 그게 아주 요만큼이면 그게 아니에요. 꽤나 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재무적인 문제가 없는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지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로 급등한 이후에 바로 꺾여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장이에요? 실적 장세입니다. 다음 달 코스닥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매출이 정말로 제품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무제표 상황이 좋냐, 네. 요거가 정말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놓친 종목들인데 오스템과 오스템 임플란트. 네. 죄송합니다. 이미나 적었네요. 임플란트인데 재밌는 점은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것도 보다가 얘는 오르는데 왜 얘는 안 올라 하면서 봤던 종목이에요. 자, 이게 오스템이고요. 차트 밑에다 추가해 볼게요. 자, 임플란트입니다. 네. 이것도 며칠 상간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위에 오스템이 먼저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렇죠? 좀 가만히 있잖아요, 이때는. 그리고 며칠 뒤에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올라갈 종목인데 왜 얘는 가는데 얘는 안 가지? 회사가 문제가 없어. 계속 가? 근데 얘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들어가야죠.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오스템 가는데 왜 안 가지?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말은 해놓고 사실 들어가진 못했어요. 네. 말은 해놓고. 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던져놓고 또 역시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저도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한번 제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조금 먼저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다들 잘 아시죠?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초창기에 보였어요. 백광산업이. 그러니까 7월 한 10일경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다. 막 몰리죠. 그리고 나서 움직였던 게 유니온 머티리얼이 나중에서야 한참 뒤죠.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볼게요. 머티리얼이 움직여다가 그다음 유니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유니온.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바닥에 있다가 백광산업은 요때 움직였잖아요. 요때 이렇게 움직였고, 백광산업 요때 움직였고, 유니온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좀 시간 갭차가 컸어요. 그런데 5,000원대부터 해서 10,000원까지 순식간에 2배를 가기도 합니다. 백광산업 차트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각인이에요. 각인 여러분. 오늘 강의는 각인이에요. 먼저 움직였죠? 확대 좀 해드릴게요. 근데 유니온은 이때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불과 이제 7월 첫째 주, 둘째 주 신풍제약이 큰 하락이 나오기 전, 신일제약이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제약 이름 들어가고 바이오 이름 들어가면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냥 따라 들어가도 괜찮은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오르질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그걸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3가지를 준비했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비교했을 때 좀 오르지 않은, 아직은 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선별하는 게 필요한데 그 관련주들을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 만도하고 한라홀딩스를 볼게요. 만도하고 한라홀딩스. 자, 만도의 오늘 주가입니다. 여러분, 만도 오늘 14% 가까이 올랐어요. 13.8% 오늘 마감한 모습이에요.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무슨 회사요? 한라홀딩스. 이 뭐죠? 4% 올랐어요. 이 회사 무슨 관계가 있죠? 만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도의 기업 분석란을 열어서 회사를 보죠. 자. 만도의 최대 주주가 한라홀딩스예요. 그럼 이해가 좀 되시죠? 한라홀딩스입니다. 그러면 다시 차트로 들어가서 만도가 이렇게 올랐는데 한라홀딩스와의 차트 흐름 자체가 크게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기억하세요. 한라홀딩스의 차트 흐름이고요. 이게 만도입니다. 바뀐지 눈치채셨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내일 시장이나 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 만도의 흐름 자체가 만약에 꺾이지 않는다. 만도의 수급도 체크해 볼 텐데 지금 오늘 만도가 거래량 안 터지다가 470만 주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기간이 58만 주 매수했어요. 기간이 오늘 코스피 강매도인데 58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라홀딩스가 주가는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종목. 그러면 오늘 제가 한라홀딩스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HDC랑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자, HDC부터 보겠습니다. 자, HDC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오늘 장중에 19%까지 올라간 이후에 오늘 5% 정도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좋았지만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죠. HDC, 네, 현대산업개발 보죠. 네. 이 친구의 움직임은 아직은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HDC예요. 이 큰 갭상승이 있었죠. 네, 움직임 나오죠. 근데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네. 이거는 오스템과 오스템 임플란트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아무리 안 간다 치더라도 최소한 5% 이상의 흐름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번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 흐름 자체를 뚫고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넨바이오하고 코엔테. 제넨바이오 요즘에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죠?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급등 나왔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도 요 포인트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입니다. 요즘 홍수가 많이 나죠? 그로 인해서 폐기물 매출이 관련주들이 매출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겁니까? 말씀드릴 종목은 코엔텍이라는 종목. 그렇죠? 자, 코엔텍.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바닥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2분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기대가 큰 종목들이에요. 그럼 코엔텍 같은 경우도 조만간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전 고점까지 영역이 이 라인인데 충분하게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 고점 포인트까지 며칠 전에 나왔어요. 네. 코엔텍도 한 번은 더 이슈몰이 하면서 지금도 비 많이 온다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거예요. 요즘에 그 서울 반도체 차트 보시고 계신가요? 혹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요 차트, 요즘에 이래요, 차트가. 사실 굉장히 조금 소외를 받았었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최근에 어마무시합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그냥 쓸어 담는 느낌이거든요. 쓸어 담는 느낌.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안 좋은 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서울 반도체 주가를 완전히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업종 내에 이 종목은 사실 큰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자, 서울 반도체가 매출이 1조 좀 안 됩니다. 많이 하죠? 네. 이 종목은 3천억 정도 합니다. 3천억 정도 하는데 영업이익은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시총은 한 8배 날까? 네. 시총 차이가 매출은 3배 정도 차이인데 시총은 8배? 9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이거를 만들 때가 아침 한 점심쯤이어가지고 사실 오후에 너무 좀 약간 올랐다가 조정 나오긴 했는데 아직 오늘 첫 시작이라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종목을 바꾸지 않고 갖고 나왔어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오늘은 이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실적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업종에서의 어떤 업종이 좋아질 것인가 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 민감도 살아나고 뭐 다 좋긴 한데 진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업종 내에서 대장주만 보지 마시고요. 2대장주들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따라가거든요.
백강선답이 먼저 움직였지만 결국 유니온이 대장이 됐어요. 네. 그런 흐름의 종목을,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 좀 받아가시고 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뭐 바쁘셔서 놓치셨다 하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다 제가 띄워드립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또 받아가시고 또 좋은 또 성적이 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별로 비교를 해주시니까 확 눈에 와 닿아서요. 좀 강의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강의를 듣는 중에 실시간으로 댓글에서요. 위원님과 함께해서 수익 정말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오히려 시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인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종목 선별법도 좀 들어보시고 바닥에서 좋은 종목 잘 잡는 그런 방법도 함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는 오늘 시장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그새 지금 오픈 채팅방에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들어오신 네. 분들이. 혹시 선착순으로 뭐 이렇게 막히거나 그런 건 없죠,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넘어가면은 뭐 추가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께서 넉넉하게 자리 준비를 해두셨다고 하니까 지금 함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어요, 위원님. 특히 그중에서 오늘 자동차주 관련해서 네.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위원님께서 미리 언지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규 매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사실 자동차주들은요. 네. 제가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 어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오르는 첫날부터 해가지고 네. 제가 유튜브로도 찍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오. 분석을 해드렸어요. 더 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담은 게 뭐냐면 3년 이상 보셔라였습니다. 장기로. 네, 3년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현대 쪽에서 대규모의 이제 투자가 정의선 부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삼성도 부회장을 통해서 같이 시너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 시너지의 본격적인 성장성 자체.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저는 현대의 본격적인 맥스를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3년도 단기로 보는데 그래요? 삼성동에 짓고 있는 현대 빌딩 있죠?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GBC인가요? 네, PD님 감사합니다. 네. 그 빌딩이 완공이 되는 그 시점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피크를 그리고 그 시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년 걸릴 것 같긴 한데
거기가 최고의 맥스 지점이 되지도 않을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한 20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 가격을 넘어서는 모습이 앞으로 계속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많은 전문가님들 분께서 코스피 2,500 바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 저는 코스피가 3,000을 얼마 전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합니다. 4,000도 아니고 5,000 얘기할 겁니다. 네. 5,000포인트 가면서 현대차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가는 그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식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현대차 이런 거 종목 있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셔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묵혀버리세요. 네.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내 성격이 하루만 떨어져도 불안불안해. 그런 주식을 아직 하지 마세요. 네. 그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바닥주 잡으셔야 되는데 현대차 이미 올랐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엄청난 바닥이라는 걸 꼭 한번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요. 나중에 많이 오르면 네, 서울경제로 맛있는 좀 떡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정말 별명이 많으십니다. 뭐 셀트리윤, 요즘에는 뭐 김시젠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김현대까지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네. 듭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3년, 단기로 3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힌트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어서 빨리 업종과 종목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 대북 관련주들 어떻게 보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세요. 대아TI 갖고 계신 분 계신데 만약에 대북주 살짝 코멘트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기 대북주 사시는 분들 스페코나 대아티아나 뭐 저기 빅텍이나 퍼스텍이나 네. 사시는 분들은 국내 시장이 거꾸로 가시길 바라시는 분들 같아요. 네.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기를.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썩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시장 계속 간다고. 근데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스닥 800이 아니라 900이 아니라 1000포인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요, 진짜 매주 나와서 말씀드리고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려도 네, 꼭 이러세요. 그러니까 인버스 사셔가지고 물리셔가지고 질문하신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저한테. 맞아요. 최근에 많이 매수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방에 질문들 하시는데 제가 가능한 한 조금 한번 급등 나오면 정리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좋습니다. 한 번에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죠. 뭐 대아TI 같은 경우도 한 번의 흐름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큰 상승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실적적인 포인트에서 오히려 대아TI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갑자기 종목 상담이 되긴 했는데 네. 수급적으로도 아직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에 있어서 전혀 또 문제가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전고점을 뚫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아TI 같은 경우는 대북주 연결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냥 기술주로서 하반기에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홀딩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000이 아니라요. 코스피 지수 5,000 간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힌트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업종과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진짜 준비해 주신 업종과 종목은 뭘까요? 오늘 업종은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제가 엠포탈을 찾아봤어요. 엠포탈을 찾아보니까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라고 분류가 분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제약도 아니고 뭐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조업 플러스 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관련. 이걸 뭐 마찬가지 뭐 한국 알코올도 마찬가지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여타 제조업을 같이 겸비하면서 또 제약 또 바이오 쪽으로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인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늘 제가 엑세스 바이오를 특징주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바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액세스 바이오도 말라리아 진단키트 이후부터 해서 코로나 진단키트까지 해서 시약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젠을 이것도 역시나 유튜브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시젠도 제가 셀트리온이랑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셀트리온 버금가게 나와주는 모습들, 셀트리온이 더 나오긴 했지만 몇 년 전에 셀트리온과 같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시젠의 가치 자체는 적정 주가 수준이 40만 원 이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단 전제 조건은 2분기와 같은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근데 가능한 것이 제가 각 나라마다 외환 보유고를 늘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진단 키트 시약 보유를 늘려야 됩니다. 재고를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맞춰본다면은 역시나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목표가는 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한 6,500원 정도에서 제가 짧게 잡긴 할 거예요. 사실 이게 추천주는 아니고 네. 업종 내 좀 대표주로서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도 한번 기업 방문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군요. 기업 방문을 제가 천안으로 다녀오긴 했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서 또 한번 방송국에 좀 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업 탐방 갔다 오시면 꼭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업종과 종목 액세스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7% 넘게 급등을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꼽아 오셨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5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가격 전략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봤으면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베스트 공략주 시간인데요. 제가 살짝 오면서 컨닝을 했는데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미 이 종목으로 수익 너무 많이 봐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쇄도하더라고요, 위원님. 네,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미리 사신 분들 좋은 수익이 좀 나시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이거는 이 종목은 좀 짧게 보셔도 좋지만 조금은 중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선 서울반도체를 보여드리면서 네. 서울반도체가 이렇게 갔는데 얘는 왜 안 가고 있지? 서울반도체를 분석해 보니 2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나오고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는데 목표가를 줄 상향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증권가 보고서, 기업 보고서 자체가 나왔을 때 목표가를 유지하는 경우는 좋지 않지만 상향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보고서거든요.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또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거. 네. 정말 이런 표현 해도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기관들이 갑자기 달려들고 있다.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루멘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진짜 서울시 공공기관에 LED가 들어간다 이러면서 2016년, 17년도에 관련주 서울반도체가 진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루멘스도 그중에 중심에 있었고요. 정말 계속적으로 올랐었죠. 왜? 서울시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LED, 기억하십니까? 나라 전체가 LED에 이렇게 LED 달려고. 요즘 다 그냥 기본적으로 LED 다시잖아요. 네. 그땐 그랬어요.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요. LED 잘 안 달았어요. 비싸다고. 근데 이 보편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보편화되면서 가격이 내려왔죠. 중국 쪽에서 물건들이 싸게 들어왔잖아요. 국내로. 그런데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됐어요. 안정화되고 주가가 이제 다 바닥을 친 모습이죠. 실적도 이제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이슈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싼 중국산을 썼는데 오래 못 가. 기억하세요. LED 수명이 4년, 5년 이상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로 다시 한번 시선 집중이 된다는 거죠. 왜요? 조선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싼 중국산에서 만든 배 안 좋았죠? 네, 국내 조선업 경기가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잖아요. 저는 하반기부터 그럴 것 같은데 어찌됐든 LED 업황도 지금 굉장히 개선상이 뚜렷하다는 거. 그러면 서울반도체가 2분기가 좋았어요. 네, 서울반도체 실적을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랑요.
자, 서울반도체가 1조가 좀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자, 서울반도체가 작년 매출이 1조 1,0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95억이 나왔고요. 올해가 2,400억에 1분기가 영업이익이 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9,400억입니다. 루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멘스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볼게요. 루멘스의 실적은요, 3,200억 작년에 있고요. 한 3분의 1 조금 4배까지는 아니고 3.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 726억, 영업이익 34억 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815억입니다. 방금 기억하시죠? 서울반도체 9,000억대였는데 10배 이상 현재 차이가 나요. 근데 매출은 3.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울반도체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루멘스 안 나올까요? 그럴 일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잘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루멘스 흐름이 너무 강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을 이 종목을 보고서 서울반도체랑 제가 비교를 할 텐데 아래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움직임이 벌써 2차례 이상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루멘스는 왜 위에가 루멘스예요. 왜 루멘스는 안 가? 한번 뜯어보자. 그러면 이미 오른 업종, 오른 종목 서울반도체가 왜 갔지 뜯어보니까 실적 개선 뚜렷해. 해외 수출 아주 좋아. 루멘스 똑같아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현대차랑 기아차랑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루멘스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드렸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날이라는 거죠. 충분하게 상승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큰 차트를 봤을 때도 이게 이제서야 바닥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 고점 거의 딱 그 포인트에 걸려 있는데 사실 훨씬 더 전 코로나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해서 종목은 사실 천천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살아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힘을 못 썼죠. 근데 아직 2019년 말에 회복했던 그런 가격 2,500원, 2,700원 가격 요 가격대 구간은 아직 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오늘 첫날이다. 사실 첫날이 중요하거든요. 첫날에 매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둘째 날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고 매수가랑 좀 잡아드릴게요. 제가 좀 방송국이랑 멀어서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이걸 대본을 먼저 드리는데 매수가를 제가 1,760원에 드렸는데 이거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 올 것 같아요. 오후에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추천드리고 나면 좀 갭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우선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약간의 조정은 생각하고 1,85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수정 부탁드립니다. 네. 1,85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원으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를 제가 2,000원을 잡았는데 2,000원 같은 경우도 조금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요거는 좀 대폭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원체 좋기 때문에 2,200원까지 열어두겠습니다. 2,200원까지 열고서 대응을 할 거고요. 2,200원 라인은 이 구간대에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가격이긴 해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서울 반도체보다 루멘스가 한번 급등하면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가볍게 움직이고 급등을 잘했던 그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기관들 눈을 부릅뜨고 실적주 좋은 거 찾아다니시는데요. 그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놓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1,800원 라인은 손절가를 좀 지키셔가지고 진짜 짧게 잡은 거예요. 매수가 1,850원이지만 1,800원 이탈할 경우에는 한번 고민 다시 해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는 꼭 지켜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가지고 나와주신 베스트 공략주 루멘스입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대폭 수정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1,850원, 목표가는 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800원 잡아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면서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어디서 받아보실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루멘스로 이미 수익 보셨
찾아보신 분들 많으시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여러분들도 바닥주 찾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